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ICCV라는 그 컴퓨터 비전 관련 학회이긴 한데, 여기 2025년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페드팔이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특징 드리프트 환경의 연합학습 환경을 위한 적대적 협력적 프로토타입 학습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논문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연합학습과 데이터 이질성, 논 IID에 대해서 조금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학습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원본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지 않고 각 클라이언트의 로컬 모델을 협력적으로 학습을 해서 서버의 글로벌 모델을 만드는 프라이버시 보존 분산학습 패러다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논 IID 문제, 데이터 이질성 문제는 클라이언트마다 데이터 분포가 좀 달라서 글로벌 모델 성능이 조금 저하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기존 연구는 이거를 이제 라벨 불균형이나 클라이언트 드리프트 쪽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이 논 IID를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 페드 파일 같은 경우에는 특징 드리프트라고 하는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특징 드리프트라는 게 라벨 분포가 같은데 수집 기기나 환경 차이로 인해서 같은 클래스 내에서도 클라이언트 간 특징 분포와 좀 어긋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총 4개의 어떤 분포가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피처 드리프트, 트레디셔널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C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디클라이언타이제이션, 프로토타입 컨스트럭티브가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법의 한계가 있는데요. 교차 엔트로피 손실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분류 손실은 그 특징 드리프트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클래스의 특징 공간이 좀 모호해서 서로 간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탈클라이언트화의 부작용인데요. 이 도메인 차이를 무시하고 특징을 강제로 뭉치게 하는 방식은 클래스 고유 정보까지 손실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프라이버시 누출 위험인데요. ADCOL처럼 원본 특징을 서버로 전송해 정렬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연합학습의 활용 이유인 어떤 프라이버시가 보존되는 분산 학습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드팔은 적대적 정렬, 그다음에 협력적 학습을 동시에 만족하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통합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드팔이 뭐냐라고 설명을 좀 해보자면 이 특징 드리프트 해결을 위해서 적대적 학습과 협력적 학습을 최초로 유기적으로 결합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적대적 학습과 협력적 학습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적대적 학습인데요. 이 서버 증폭기라는 게 있어서 이 특정 피처가 서버에 들어왔을 때 이게 어느 클라이언트 것인지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이 앰플리파이어, 그러니까 서버가 그 맞추려고 하는 것들을 잘 못 맞추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균일 분포를 지향하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어떤 특징이 서버로 업로드가 되었을 때 그 특징을 분석해서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수집됐는지를 서버는 맞추려고 하니까 클라이언트는 이걸 균일 분포로 지향해서 평탄화를 시켜서 어떤 클라이언트가 특징을 수집하더라도 그 특징이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수집됐는지 모르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협력적 학습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메인을 지우다 보면 클래스 정보까지 흘려질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별 특징 평균인 글로벌 프로토타입을 기준으로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정렬을 활용을 해서 클라이언트 간 정보 공유 없이 결정 경계를 좀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최적화를 위한 함수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이 논문이 그러면 어떤 공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보게 되면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먼저 제안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적대적 학습과 협력적 학습을 결합해서 특징을 통합 공간으로 사용하고 내재된 클래스 정보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학습의 특징 드리프트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계층적 프로토타입 혼합 전략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프로토타입과 로컬 특징을 가중 융합하고 베르누이 마스크를 좀 적용을 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글로벌 뷰 분류기를 학습하는 아키텍처를 설계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특징 드리프트가 뚜렷한 대표 벤치마크에서 기존 알고리즘들을 능가하는 소타를 달성했다가 핵심적인 컨트리뷰션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페드팔의 구조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일단 큰 플로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글로벌 프로토타입을 생성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까 글로벌 프로토타입이 이제 클래스의 평균을 해서 어떤 기준점, 베이스라인이 되는 클래스를 구분할 수 있는 결정 경계를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글로벌 프로토타입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로컬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좀 제거하고 클래스 단위로 구분할 수 있게 선명화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이 로컬 모델 학습된 결과를 결국에는 또 서버로 보내서 이 서버에서는 이 모델의 평균 같은 걸 내면서 글로벌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을 암호화해서 전체 분류기를 학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만들어진 글로벌 모델을 다시 클라이언트에 배포를 하고 이제 클라이언트마다의 특징을 조금 반영해서 일종의 개인화 연합 학습까지 진행하게 되는 게 최종적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인 글로벌 프로토타입 생성 및 배포를 보겠습니다. 먼저 로컬 프로토타입을 추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각 클라이언트가 로컬 데이터를 피처 인코더에 통과시켜서 특징을 뽑고 같은 클래스 특징을 평균을 같은 클래스의 특징의 평균을 로컬 프로토타입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서버로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요. 원본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요약된 로컬 프로토타입 세트만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프로토타입의 합성과 배포인데 서버가 로컬 프로토타입들을 데이터 크기 비율로 가중 평균해서 글로벌 프로토타입 G를 만들고 다시 각 클라이언트에 배포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각 피처들을 이렇게 같은 모양끼리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들을 평균을 해서 네모, 동그라미, 세모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프로토타입을 만든 다음에 이 프로토타입을 각 클라이언트들이 보내줄 테니까 이것들을 다시 평균으로 만들어서 글로벌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위에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지금 반대로 논문에서는 다이어그램에 기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클라이언트고 여기가 서버라고 보는 게 합당한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페이즈는 이제 로컬 모델 학습인데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적대적 학습과 협력적 학습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적대적 소시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 인코더가 뽑은 특징을 앰플리파이어, 아까 말했던 증폭기에 통과시키되 출처를 못 맞추도록 균일 분포를 지향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도메인의 특징을 제거하겠다. 클라이언트 간의 어떤 차이를 없애고 특징의 특징만으로 분류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 협력적 손실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정렬에 대한 파트인데 이 특징을 정답 클래스의 글로벌 프로토타입엔 가깝게 다른 클래스엔 멀어지도록 정렬을 하게 돼서 클래스 내 정보를 강화하는 겁니다. 최종적인 로컬 손실식이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요. 다음은 글로벌 모델 학습인데 특징 암호화 후 업로드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원본 특징을 그대로 보내면 유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를 활용을 해서 서버에서 글로벌 분류기와 앰플리파이어를 학습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특징 혼합과 베르누이 마스킹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베르누이 마스킹 같은 경우에는 일부 요소를 무작위로 가려서 프라이버시를 조금 더 강화하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학습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앰플리파이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들어온 특징을 보고 클라이언트를 맞추려고 하는 어떤 클라이언트가 수집한 피처인지 맞추려고 하는 게 앰플리파이어인데 이걸 이제 학습시켜서 다음 학습 라운드의 적대적 학습의 스파링 파트너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글로벌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혼합된 특징이 어떤 정답 클래스에 속하는지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그 분류 방법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이렇게 학습한 글로벌 모델을 다시 배포를 하고 개인화하는 과정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성능이 낮고 편향된 기존 로컬 분류기를 서버에서 온 더 강력한 글로벌 분류기로 교체를 통째로 하고 이거를 이제 로컬 데이터로 가볍게 재학습을 해서 각 클라이언트의 고유 분포에 맞게 개인화를 시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살펴볼 텐데요. 이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특징 드리프트 벤치마크 3종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 뭐 오피스텐, 팍스 같은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고 모델과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 10개의 베이스 라인을 가지고 성능 비교를 했는데요. 그래서 단독 학습, 뭐 고전적인 FL인 패드 에버리지, 개인화 연합 학습, 그다음에 교차 도메인, 롱테일드 같은 다양한 방법론들과 비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세 가지 큰 데이터셋인 오피스텐, 디짓, 팍스 모두에서 그 패드팔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제가 빨간색 네모로 표시해 준 거는 이제 두 번째로 높은 차순위 성능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능 자체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있는데요. 손실 조합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C2만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분류 태스크이고 여기에 정렬까지 C에 정렬만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C에 KL까지 들어가는 이 C에 KL만 하는 거, 그다음에 이 C와 정렬, KL까지 모두 들어가는 게 최종적인 페드팔의 방법론인데요. 그래서 모든 것을 조합했을 때 가장 성능이 높고 오피스10에서는 C 대비해서 약 4%포인트 정도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피그4를 보시게 되면 지금 각 조합마다 어떻게 해야 이 클래스들이 잘 분류가 되는지, 구분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빨간색과 노란색이 클래스가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Hours라고 하는 페드팔 모델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 노란색과 빨간색을 구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좀 특징적인 부분은 효율성과 프라이버시 쪽인데요. 그래서 전체 모델 파라미터 대신에 프로토타입을 활용한 그 업로드와 배분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신 효율에서 10% 이상 절감될 수 있다라고 하고 개선 오버헤드 같은 경우에도 그 앰플리파이어 같은 경우가 순반향 손실 계산에만 쓰이고 동결되기 때문에 역전파 부담이 없어서 이 부분에서도 강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에서도 상호 정보량 평가에서 노이즈가 굉장히 낮게 나왔고 유출 위험을 낮추면서 정확도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의 장단점을 좀 살펴보자면 장점은 이제 도메인 시프트에 좀 강건할 수 있다. 그래서 오피스10 같은 경우에 타 모델 대비 3%에서 31%포인트까지 우위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은 통신 효율과 오버헤드 최소화, 강화된 프라이버시 보호가 있겠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비전 학회에서 나온 컨퍼런스다 보니까 이미지 태스크에 좀 편향된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데이터 같은 어떤 다른 데이터셋에 대한 확장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NLP나 CDL 같은 순차적 특징이나 동적 세멘틱을 갖는 요 도메인으로 확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RNN이나 트랜스포머 등 시간적 모델링 아키텍처랑 태스크 맞춤형 로스 재설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아마 CDL 도메인으로 끌고 오려면 아예 백분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대참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확장을 하게 된다면 시퀀스 데이터로의 일반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키텍처 확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RNN이랑 트랜스포머 백본을 활용을 해서 공간적 레슨넷 대신에 LSTM이나 GRU 같은 셀프 어텐션 기반의 트랜스포머 인포머를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로 좀 채택을 해서 시계열 드리프트를 이제 수집 시간대, 주파수, 기후, 센서 오차 등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도 재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정 길이 임베딩이나 멀티 프로토타입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최적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마찬가지로 손실함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분류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생성 관련된 손실이나 변형 정렬 같은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패드팔은 이제 적대적 학습과 협력적 학습을 결합해 FL의 특징 드리프트 문제를 좀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최초의 시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글로벌 프로토타입과 로컬 특징의 혼합, 베르누이 마스킹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글로벌 뷰 학습기를 학습한다.
그다음에 디짓, 오피스 10, 팍스 3개 벤치마크에서 토탈을 달성했으며 통신 효율과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도 이점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